2026년 4월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러시아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객관적 지표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쟁연구소 ISW 루이트 영상과 서방 국방기관들의 전장 지도를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 한 달간 러시아군은 점령지에서 순손실 116제곱킬로미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진격했던 2024년 8월 이후 러시아군이 겪은 가장 큰 월간 영토 손실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평균 약 3.87제곱킬로미터의 속도로 자국 영토를 탈환하며 이른바 탈러시아화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 역량 저하는 수치상으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2025년 3월 당시 러시아군은 하루 평균 12.9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으나 이른바 춘계 대공세가 예고됐던 2026년 3월 한 달간 점령한 면적은 고작 23제곱킬로미터에 그쳤습니다. 1년 전 단 이틀간 점령했던 면적이 올해 3월 한 달 전체 점령 면적보다 많은 셈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6개월간의 통계에서도 러시아군의 점령지는 전년 동기 대비 925제곱킬로미터나 급감하며 군사적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적 자원의 고갈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5월 4일 기준 러시아군의 누적 사상자는 약 133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네덜란드 군사정보국은 러시아의 영구적 손실을 사망자 50만 명을 포함해 약 120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과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외신들 역시 위성 데이터와 서방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군 사상자가 2025년에만 60%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한 달에만 3만 5천 명 이상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번 춘계 대공세가 실패로 돌아간 배경에는 지형적 악조건과 통신체계의 붕괴, 그리고 병력 충원 차질이라는 세 가지 결정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철은 예년보다 춥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봄철 해빙기인 라스푸티차의 위력이 평소보다 강력했습니다. 동부 우크라이나의 전장은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탕으로 변했고 러시아군의 기계화 부대는 기동력을 상실한 채 고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기계화 부대의 지원 없이 보병을 진흙 속으로 밀어넣는 인명공세 전술을 강행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살상구역에 병사들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 미하일로 페도로프 장관은 2026년 3월 러시아군 사상자의 96%가 포병이나 보병 교전이 아닌 드론에 의해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드론이 전술적 보조 수단을 넘어 전장의 핵심 살상병기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시사합니다. 페도로프 장관은 모든 타격 영상이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다며 2026년 말까지 러시아군 사상자를 매달 5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생산 및 작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통신망의 마비 또한 러시아군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2026년 2월 스페이스X가 러시아군이 불법 경로로 사용하던 스타링크 터미널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하면서 러시아군의 데이터 트래픽은 즉각 75% 급락했습니다. 전술통신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스타링크와 텔레그램 등에 의존해왔던 러시아군은 지휘체계의 혼선을 겪게 되었고 이는 곧 화력 지원의 정확도 저하와 병참 지원의 차질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적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한 우크라이나군과 대조적으로 러시아군은 사실상 이전 세대의 전쟁 방식으로 회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병력 충원 문제까지 겹치며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는 2026년 말까지 40만 9천 명의 계약병 모집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실제 모집 인원은 목표치인 하루 1,120명에 못 미치는 940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약 6만 5천 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4개월 연속 충원 인원보다 손실 인원이 많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전장의 참혹한 현실과 달리 러시아군 수뇌부는 푸틴 대통령에게 왜곡된 보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지난 4월 러시아군이 80개의 정착지와 1,7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실제 영토 순손실이 발생한 전장 상황과는 괴리가 큽니다. 이러한 지휘부의 허위 보고는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 착오를 유도하며 러시아군의 구조적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전면적인 대규모 공세 대신 능동적 방어라 불리는 정교한 전략 프레임워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러시아군의 경직된 지휘 체계와 느린 반응 속도를 체계적으로 공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병참기지, 통신망, 지휘소를 종심 타격하여 적의 예비대 투입을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선의 틈을 정밀 지상군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국방산업은 드론 생산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서방의 지원 주기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술의 핵심인 3단계 드론 아키텍처는 전장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단계인 1인칭 시점 FPV 자폭 드론은 전선에서 러시아 보병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며 2단계인 자율지상 로봇은 위험 지역의 정찰과 보급, 매복 병력 제거를 담당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3단계 중거리 타격 드론은 러시아 전방에서 최대 200km 후방까지 침투하여 연료 저장고와 탄약고, 공중방어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 5월 초에도 크림반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스테이션, 도네츠크의 드론 통제 센터 등이 이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크림반도에 대한 전략적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흑해 함대의 해군 자산과 러시아의 그림자 유조선들을 직접 타격하며 러시아의 주요 수익원인 석유 수출 인프라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승절 행사에 군사 장비를 제대로 전시하지 못한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위협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러시아 본토까지 도달하는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크림반도에 주둔한 3만 4천 명의 러시아군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고 병참선을 끊어내는 질식 전략의 일환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러시아군은 2026년 1분기 기준 점령지 1제곱킬로미터당 316명의 사상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반면 병력 충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로도와 숙련 인력 유출로 인한 사회적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의 수치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가 사라졌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드론 생산과 전략적 적응은 향후 전황의 주도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급변하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